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딱 하나가 떠오른다. 그 한마디. 대학 때였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내게 진심을 꺼냈다. 나는 그 진심을 별 생각 없이 밟았다. 그 말을 하고 30년이 다 되어 간다. 아직도 가끔 얼굴이 뜨거워진다. 누구나 젊은 시절 무심코 던진 말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은 금방 잊지만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아직도 그 한마디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중고등학교 4년을 거리에서 보냈다. 복싱 도장, 건설 현장, 새벽 신문 배달.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1년을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1993년이었다. 대전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 햇살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제부터 다르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군대에서 노트 한 권에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빼곡하게 적어두었다. 제대하면서 그 노트를 가방에 넣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짐은 다짐이고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입학하자마자 복싱 말고 다른 운동을 하고 싶어서 검도 동아리를 찾았는데 해체되고 없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 만들었다. 검우회라고 이름 붙였다. 새벽에 체육관 마루 바닥 위에서 죽도로 휘두르면 땀나는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였다. 시간이 나면 혼자 배낭을 메고 다녔다. 지리산에 들어가 한 달을 혼자 산 적도 있다. 계곡물에 쌀을 씻어 밥을 해 먹었다. 밤이면 텐트 안에서 손전등 불빛으로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밖에서 보면 꽤 진지한 청년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속은 여전히 거칠었다. 말이 직설적이었고 상대방 표정을 읽을 줄 몰랐다. 누가 기분 나빠하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다. 그땐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묻는다. 그게 솔직함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몰랐던 것일까? 그 시절 대학가의 풍경은 그랬다. MT 가서 술잔 돌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거친 말을 하고 후배는 또 그걸 배우고 소주잔이 탁자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보다 컸던 시절이었다. 직설적인 게 쿨한 거라고 착각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다. 같은 과였다. 처음엔 그냥 수업 같이 듣는 사이였다. 어느 순간부터 자주 붙어 다녔다. 학교 잔디밭에서 술 한 병과 과자 한 봉지만 펼쳐놓고도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다. 수업이 어쩌고, 교수가 어쩌고, 요즘 읽는 책이 뭐고.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다. 나는 혼자 떠들었고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가끔 웃으면서 한마디 보태는 게 전부였다. 한 번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 수업을 기다리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동해안에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그냥 떠났다.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왔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울 때도 옆자리에 그 친구가 있었다. 새벽 2시에 도서관 불이 꺼지면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면서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시간이었다. 가을이었다. 학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좀 차가웠다. 자켓 지퍼를 올려도 목덜미가 서늘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톤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뭔가 꺼내기 전에 손으로 무릎을 몇 번 문질렀다.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 것 같다. 남자끼리 그런 말을 한다는 게 1990년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을 꺼내놓는 거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한 거다. 어쩌면 며칠을, 아니 몇 주를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할까? 내일 말할까? 그 생각을 반복하다가 그날 입을 연 거다. 그런데 나는 그 무게를 몰랐다.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게 끝이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은행잎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봤다.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다.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멈췄다. 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색한 분위기가 잠깐 흐르더니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날 그렇게 지나갔다. 가장 무서운 건 그거다.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상대가 용기를 내서 꺼낸 진심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넘겨버렸다. 그리고 까맣게 잊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생각해봤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그 친구가 별로여서 그랬을까? 아니었다. 좋아하는 친구였다. 같이 있으면 편했고 믿을 수 있는 사이였다. 밤새 도서관에서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 왜 그 대답이 나왔을까? 돌아보면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거리에서 4년을 보내면서 몸에 배어버린 게 있었다. 마음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감각. 누가 진심을 꺼내면 한 발 물러서는 버릇. 건설 현장에서 삽질하던 16살짜리에게 감정 표현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 줄 줄도 몰랐다. 누군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예 몰랐던 거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랐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며칠을, 어쩌면 몇 달을 고민했을 거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한 거다. 나는 그 무게를 1초도 헤아리지 않았다.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가게 두었다. 또 하나, 그땐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의 차이를 몰랐다. 귀로는 들었다. 소리는 들어왔다. 그런데 그 말이 가진 무게를, 그 뒤에 있는 떨림을 읽지 못했다. 상대의 말을 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다.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던 거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금방 잊는다. 별것 아니니까.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잊듯 그냥 지나간다. 받은 사람은 오래 간직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남기는 흔적은 좋은 말 5마디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흔적은 더 깊다. 나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 까맣게 잊었지만 그 친구는 오래 기억했을 것이다.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들은 그 대답을. 후회라는 게 이상하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끝이 없다. 나도 너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이 한마디면 됐다. 고마워. 나도 그래. 이것도 됐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 한 일에 대한 후회는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는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어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말했더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온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가끔 떠오른다. 문득 은행잎 냄새를 맡을 때, 가을 바람이 목덜미를 스칠 때, 그날의 그 벤치가 떠오른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도 나처럼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넘긴 적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을까? 아들들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30년 사이의 일이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옛날 일은 자연스럽게 잊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만은 잊히지 않았다. 불쑥 떠올랐다.
술자리에서 누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 회사에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때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스쳤다. 결정적이었던 건 아이를 키우면서였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꾸하고 있었다. 아이가 말을 멈추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친구의 표정이 겹쳐 보였다. 아, 나는 또 같은 걸 하고 있구나. 듣고 있다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상대의 마음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그 차이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가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하루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벌써 해결책을 말하고 있었다. 아내가 원한 건 해결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게 듣는 거라고 착각했다. 마음으로 듣는 건 기술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였다. 그러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숨만 쉬는 게 전부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판단 없이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이었다. 예전의 나라면 바로 조언부터 했을 거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옆에 앉아 끝까지 들었다. 아이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한마디 했다.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나를 많이 바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였다. 나에게 진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그런 용기를 낸 사람 앞에서 나는 가벼웠다.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다. 사실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였어.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걸 한참 뒤에야 배웠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와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몰라서 놓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틀 밖에서 크게 키워라를 쓸 때 마음으로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가장 못했던 것이기에 가장 간절하게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다. 소중한 아들들아, 아빠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무심코 나온 것이든 오래 생각해서 나온 것이든 상관없다. 상대에게 닿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긴 자국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거다. 아빠는 그걸 23세 몰랐다. 친구가 진심을 꺼냈을 때 그 무게를 몰랐고 그 친구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진심을 꺼내는 순간이 온다.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언젠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순간은 흔하지 않다. 어쩌면 평생에 몇 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멋진 대답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주는 거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아빠는 너무 늦게 알았다. 아빠도 아직 배우는 중이다. 매일 집에서, 회사에서, 작은 일 앞에서 후회할 때도 많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다만 예전처럼 상대의 마음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려고 매일 애쓰고 있다.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다. 다만 누군가 마음을 열 때 그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아빠보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한다.
듣는다는 건 상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은 후회하는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전 재산 350만 원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도착한 곳은 호주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